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가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. 안녕하세요.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. 어제 오신 분이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계속 걱정하시는 게 변호사 선임비예요. 변호사 선임비. 본인이 잘못을 하셨으니까 뭔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하고 합의도 봐야 될 것 같고 돈에 대한 걱정이 막 너무 많이 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비 얼마냐 묻는데 변호사 선임비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케이스마다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될지가 다 달라요. 사건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경우하고 부인하면서 뭔가 무혐의를 다퉈가야 되는 거고 어느 쪽이 변호사의 어떤 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? 당연히 무혐의를 다투는 게 일이 많겠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달라요. 경찰 단계에서 끝내도 될 사건이 있고 검찰 단계까지 가야 될 사건이 있고 때로는 법원까지 가야 될 사건도 있어요. 그리고 영장이 청구돼야 될 사건도 있고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 같은 사건도 있고 어떤 신분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시간당 5만 원으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시간당 20만 원 어떤 분은 또 100만 원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 선임비가 다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명확하지 않고 투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의뢰인들이 이거 내가 좀 더 깎아도 되는 거를 좀 덤탱이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변호사의 선임비를 여기저기 비교해요.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싼 데가 제일 좋은 데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죠. 하지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.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도 물론 아니에요. 솔직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쌀 때 그때가 제일 선임비로서는 제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무조건 싸니까 좋다.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못 받는다고 하면 다른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그냥 조사받을 때 뒤에만 있어주는 역할이다. 아무런 방향성도 제시 못 해주고 아무런 어떤 설득도 못 해주고 이렇다고 하면은 300만 원이 싼다고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?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가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일단 잘하고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야 돼요. 그런 느낌이 없는 분을 선임하시면 힘들어요. 근데 담당자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다른 변호사보다 너무 고가의 그 금액을 제시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. 요즘 친하다고 무조건 친한 변호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검사나 경찰관은 없어요. 친하면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겠죠. 하지만 친하다고 어떻게 무조건 다 무혐의를 해주겠어요? 그렇게 못한다고요.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두 번째는 근거 제시도 없이 희망만 주면서 고가의 선임비를 요구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이건 CCTV에도 잡혀있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저 변호사는 무조건 무혐의 받아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의뢰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말만 가지고 선임비를 굉장히 높게 달라고 한다.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성공보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제 성공보수를 무혐의 받아주면 1억 원 날라.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소송으로 제기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과도하게 노력하는 거에 대한 대가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요구한다.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. 네 번째로는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선임비를 책정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. 이거는 딴 데서는 다 불구속 사건이라고 하는데 너는 이제 큰일 났다. 넌 이제 구속될 거다. 넌 실형 5년 나올 거다.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를 선임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. 물론 때로는 실형 5년 나오는 것이 예상되는 사건도 있어요. 강간죄 붙은 거. 또 전과가 있는 거. 마지막으로 명확한 선임비 기준을 제시해주는 분을 선택해 주시길 바래요. 경찰 단계는 얼마인지, 검찰 단계까지는 얼마인지, 이 사건은 어느 성격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은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어떤 상황, 그 다음에 불안해하는 정도, 이렇게 똑같은 사안에서 어떤 사건은 1,000만 원 받고 어떤 사건은 3,000만 원 받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준 없이 선임비를 책정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보여요. 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분을 중에서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 하여튼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처음으로 아마 변호사도 선임해 봐야 되고 천지 차이가 나는 합의금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.
일단은 한번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좀 잘하는 변호사로 정평에 나 있는 분들 찾아가셔서 여기도 상담 받아보고 저기도 상담 받아보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지, 그 변호사가 제시하는 선임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선임비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은 그나마 후회가 적지 않을까 싶어요. 하여튼 여러분에게 다음번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